달기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이고요. 어젯밤에 제가 거리대 다육이들 살균제를 한 번씩 살포를 했습니다. 전부 다는 못했고요. 이제 용량이 있다 보니까 한 2리터 통에다가 이거를 약을 타면 많이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거리대만 살짝 이렇게 살균제를 살포를 했습니다. 저는 비가 왔나? 왜 이렇게 어젯밤에 줬는데도 지금 물기가 사라지질 않아서 비가 왔는지 싶어갖고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비 소식은 없고요. 간간히 구름 속에 해가 가려 있다가 오후 돼서 약간 이제 구름이 좀 많아지는 그런 날씨고 오후 3시경에 이제 해가 난다고 그렇게 일기예보가 있는데 요즘에 일기예보가 때때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예보상에 비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어저께 이렇게 살균제를 한번 했습니다. 살균제는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기 위한 농약이에요. 그래서 살균제를 대체해서 친환경으로 살균제를 친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살균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집에 있는 세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아니면 식초라든가 아니면은 목초액 이런 걸 가지고 살균 작용을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농약을 사용하시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냥 이렇게 구할 때 한꺼번에 그냥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키핑장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번씩 가면은 교차 살포할 수 있는 것들로 구매를 해가지고 비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사용을 하니까 구매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예전보다는 덜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정말 편안하게 무제한으로 그냥 아무 때나 쓰냐? 절대 또 그렇게는 또 안 되고 그렇게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심지어 이 영양제도 이렇게 잘 주게 되지 않더라고요. 다육이가 다른 식물처럼 상시 물을 달고 사는 그런 식물이면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균제나 살충제나 아마 다육이를 한 2, 3년치 켜보신 분들은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이때 꼭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관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흙 속에 토양에 살고 있는 토양살균,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균들이 많아요. 이 무름병 균은 토양 세균이거든요. 물론 꼭 토양에 살지 않고 물방울로도 이렇게 공기 중에 떠 있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곰팡이처럼 상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빗방울이든 어떤 이유로든 그 수증기 같은 미세한 물방울에 갇혀가지고 세균이 한번 그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 대기 1300m에서도 그 무름병균이 발견될 정도로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좀 살아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건조에는 약하고요. 언제 그 무름병균이 가장 많이 움직이냐면 비가 온 다음에 그 빗물이 흙에서 톡톡톡톡 튀잖아요. 그 흙이 튀는 그 물, 그러니까 흙 속에 살고 있다가 비가 와서 비와 함께 튀는 그 빗물들을 타고 다니면서 무름병균이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무름병균은 무슨 그 세균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냐면 편모, 그러니까 꼬리가 4-5개 정도 붙어 있다고 해요. 꼬리가 붙어 있다는 거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이제 빗물, 그러니까 물에서 물을 타고 다니면서 움직이고 다니는 거죠. 얘네들은 수간에서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수간을 다육이 목대를 통해서 움직이고 다니는 거는 이제 그 수간을 통해서 움직이고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물방울에서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살균제를 살포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왜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살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는 살균제
뭐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의 영양제를 먹는 거는 우리가 몸에서 먹고 흡수를 하고, 약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를 한 다음에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니면서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살충제하고 살균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뿌리로 받아 먹고 혹은 잎으로 받아 먹고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얘네들 몸을 타고 다니면서 병균을 이렇게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처럼 그 흡수를 하지 못해요. 살균과 살충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보통 농약의 어떤 그런 기능이 그 흡수이행이라고 해가지고 왜 식물들이 얘네들을 흡수를 한 다음에 몸 안에, 그러니까 식물체 안에 들어있는 균이나 충 같은 거를 없애는 뭐 그런 농약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그 소독제 있잖아요. 알코올 소독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물건의 겉에 묻어 있는 걸 닦아내는 거잖아요. 살균제 마찬가지고요. 살충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닦아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올바로 살포하는 방법은 정말 닦아내듯이 하나하나 입장, 앞면과 뒷면, 토양 표면, 원래는 토양 속도 그런 방법으로 닦아내듯이 살충 살균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어디에선가 본 글 중에서 농약이 농약으로서 효율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잔류성, 효과의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번 딱 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바로 효과가 딱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약간 아주 조금은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잔류하고 있으면서 후속적으로도 효과를 좀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게 농약의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은 그래도 잔류성 조금 더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효과를 발생하는 정도가 전부이지, 마치 영양제처럼 얘네들이 뿌리로 흡수하고 표면으로 흡수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균을 이렇게 죽이거나 절대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균은 세균이, 살균, 그러니까 연화세균이라고요. 부패세균, 무름병균이 어떻게든 다육이 그의 식물 속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그 부위를 다 도려내고 조금이라도 세균이 남아있으면, 이 침투되어 있으면은 이 농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죠.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내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리화학적으로 얘네들을 기관처럼 어떤 소화흡수돼서 이렇게 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찾아가서 만나면 죽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살포를 할 때에 꼼꼼하게 앞과 뒤, 그다음에 그래서 화분 속에 살균제와 살충제가 흐르도록 살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직접 닿아야지만 살균, 살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식물을 잘 몰랐을 때는 농약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뿌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혹은 다육이 잎이 흡수를 해갖고 다육이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균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죽이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먹는 약처럼. 근데 아니올시다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반드시 직접 닿아야지만 살균, 살충에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뭔가를 목초액도,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죠. 목초액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양 성분이 있을 때에는 뿌리로 흡수가 되는 게, 목초액은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양제로서, 미세한 영양제로서의 기능은 목초액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가을 살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살균, 살충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여름에 다육이가 무너지는 걸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특히 살균, 살충제에 관한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이제 방제를 하시려고 할 겁니다. 저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키핑장과 베란다 살균, 살충을 다 마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수를 할 때에 좀 이렇게 부담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분갈이 전과 후 언제 살균과 살충을 할 것인가 약간 이제 뭐 그런 고민이 있기는 하지만 선호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살균 살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대상을 골라갖고 분갈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거리대부터 했습니다. 왜냐면 거리대가 지금 계속 오는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리대부터 먼저 살균제를 살포를 했답니다. 살균제 살포를 하실 때에는 살균제 선택을 액상으로 된 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구매를 하시러 농약방을 가신다면은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거는 얘들 얼굴에 많은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는 가루로 된 거 말고 액상으로 된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가루로 된 거 사기 편한 거만 그냥 유명한 것들만 막 사가지고 했더니 너무 오랫동안 다육이 얼굴에 이 흔적이 남아서 굉장히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육이 우리 관상 가치를 조금 더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설령 이제 그런 걸 못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며칠 있다가 지워주셔야 돼요. 물로 다시. 영양제든 살균, 살충제든 퐁퐁물이든 소주물이든 저는 소주물은 안 사용하지만 소주물이든 아니면은 계피 우려낸 물이든 간에 다육이들한테요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약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약해가 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살균과 살충은 어느 정도 혼합해서 사용해도 약해가 좀 덜한 편이지만 영양제와 살균 살충제를 같이 쓰시는 거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다부댁 거리대 소식은 다부댁이 살균제 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